이지동안의 필러는요, 제가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만 해왔던 거죠. 어떻게 하면은 예뻐질 수 있을까?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?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? 결국에는 미에 대한 연구, 그게 이지동안의 필러가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. 재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경향이 많거든요. 경우에 따라 아주 다른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재시술이에요. 교정.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지동안이 필러를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해요.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, 혹은 시술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재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. 그래서 재시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좀 자신 있고요. 내가 뭔가 좀 했는데 어색하다거나 조금 교정을 받고 싶다거나 상담을 다시 받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오시면은 충분히 만족해 할 만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뭉침 현상이랑 그리고 비대칭이랑 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본다는데, 그게 아무래도 가장 캐치하기 쉬운 부작용 중에 하나, 아니면은 제대로 상담이 덜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모든 사람들이 다 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그 비대칭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환자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시술을 하고 나면은 스스로를 자세히 보게 돼요. 그로 인해서 내 얼굴이 비대칭이다가 아니고 시술을 해서 얼굴이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. 그 말은 시술하기 전에 비대칭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필러는 볼륨을 통해서 얼굴의 형태를 잡아간다. 즉 컨투어링을 하거나 그 볼륨을 통해서 얼굴의 부피를 키우는 그런 시술이에요. 그러면 그게 뭉침 현상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 뭉침 현상이 자연스럽게 뭉치느냐 아니면은 부자연스럽게 뭉치느냐죠. 공장형 병원에 가서 망한 거죠. 자, 웃어서 죄송합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필러를 굉장히 빠르게 시술을 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는요, 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,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해, 표정에 대한 이해, 그리고 미적 감각에 대한 이해가 다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. 필러 시술을 굉장히 성공하기 위해서는요, 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, 재료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, 그리고 그 양의 선택도 정말 중요하고요. 그래서 필러만 또 선택을 하느냐? 그것도 아니죠. 필러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시술들도 같이 할 건지, 필러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여기까지는 필러로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필러가 힘듭니다 라고 하고 필러의 양을 적절하게 커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겁니다. 결국에는 경험과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런 냉철한 판단까지 같이 됐을 때 공장형 병원에 가도 망하지 않는 경우고요. 근데 요즘에는 공장형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다 망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을 혼자 지금 운영하는 이유는 환자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병원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데이터죠. 데이터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영역, 그 영역이 주로 어디냐면 리프팅과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, 울세라, 써마지, 소프웨이브, 티타늄, 그리고 온다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 장비를 우리가 리프팅 워대장이라고 표현을 해요. 다 고가의 장비들이죠. 부위별로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별도로 있고요,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샷수도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걔들을 잘 조합을 한다라면은, 예를 들어서 신부볼이 쳐진 사람은 어떤 장비에 몇 샷씩 들어가는 거, 아니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, 아니면은 나는 고민이 팔자주름인데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의 고민과 의료적인 데이터를 합쳐서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정확한 시술의 강도와 그리고 종류,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AI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만들어낸 겁니다. 그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정말 필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. 환자들의 얼굴의 모양 혹은 분위기 그리고 그 개성에 따라서 다 달라요.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얼마만큼을 어떤 제품을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리프팅 장비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요. 제 사전에 불가능은 없는데요.
모든 환자들에게 필러 시술은 할 수 있죠. 도저히 안 될 때가 어떨 때냐? 지금까지는 딱히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러 시술을 할 게 아닌데 필러 시술로 교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고 하겠죠. 환자의 니즈와 그리고 정말 안 되는, 이게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할 때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이면은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. 피지분비 억제제라든지 남성 탈모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만지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필러 같은 경우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얻는 걸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서 시술을 해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글쎄요, 절대로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가능합니다. 저는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. 환자분들을 위해서. 환자분들은 필러를 넣으면 그냥 뽕긋해지겠지, 난 너무 예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한계는 있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하에 그리고 의사의 진료하에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하면은 뿌띠니까 정말 하자마자 예뻐질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필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조직을 이식하는 것과 비슷해요. 즉 다른 이물질을 우리 몸 안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. 그 적응 기간 동안은 붓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붓기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요.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. 멍도 발생할 수 있고.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말고요.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충분한 회복 기간 그리고 본인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기간을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